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튜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의 시대는 가고 유튜브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유튜브가 아무리 파급력이 크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유튜브도 좋고 블로그도 좋지만 사실 저는 블로그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유튜브가 아무리 파급력이 크고 블로그의 파급력이 아무리 적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블로그를 그만하고 싶진 않거든요. 뭐 제가 말하는 게 꼭 네이버 블로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 티스토리도 될 수 있고 브런치도 될 수 있고 영상 중심이 아닌 글 중심의 매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블로그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가요. 물론 글도 오랫동안 쓸 수 있고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실히 영상은 할 게 많아요. 찍는데 세수도 해야 되지, 머리도 감아야 되지, 머리도 빗어야 되지 촬영하고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만약 좀 더 내가 빠르게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은 영상은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툴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라이브를 하신다면 괜찮겠지만 또 이제 영상은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이것도 찍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블로그 쓰는 게 완전 거의 취미고요. 일로서 블로그를 억지로 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글이라는 것 자체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비주얼적인 막 영상과 사진 이런 것들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거, 스토리로 쓰는 것이 저에게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블로그도 사진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람들이 긴 글을 다 읽기보다는 사진 위주로 슉슉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블로그는 사진만큼 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때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정말 블로그 글을 쓰면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죠. 그냥 내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거기다가 막 쏟아놓는 그 느낌이 좋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해도 전 블로그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욕심을 낮추면 수입도 괜찮아요. 유튜브는 대박이 나면은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는 블로그가 정말 커도 수입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전업 유튜버는 많지만 전업 블로그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도 블로그가 지금 이웃이 10,000명인데 애드포스트 한 달 수입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으로 뭐 전업을 할 수는 없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10만 원도 나쁘지 않은 게 블로그를 매일매일 내가 즐거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이라고 느끼지 않고 재밌게 쓰는데 10만 원도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긴 하죠, 사실. 또 블로그에는 그 10만 원 들어오는 애드포스트 말고도 다른 장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분 중에는 회사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가 구독자도 좀 꽤 있으셨었는데 몇만 명이셨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수입이 잘 안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해보시더니 그냥 블로그 체험단이 제일 낫다고 회사 다니면서 블로그 체험단 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낫다는 결론을 내리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가 수입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유튜브 애드센스 수입이 지금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많이 안 올리게 되면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는데 블로그 10만 원에 비해서 40만 원이 되게 큰 것 같지만 들어가는 시간을 봤을 때는 사실 그만큼 유튜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독자도 많고 계속 수익 활동을 많이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버는 돈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취미처럼 하면서 약간의 수입과 약간의 체험단을 하겠다 하면은 저는 뭐 월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에다가 뭐 체험단 하면은 한 달에 한 2번만 해도 3번, 2-3번 정도만 해도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아니면 뭐 더 비싼 거 하면은 더 비싼 거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한 그냥 월 20만 원 이걸로 부수입을 얻는다 생각하면은 또 만족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마케팅 효과가 더 좋아요. 유튜브가 분명히 파급력이 큰 건 맞아요. 제가 블로그 하면서 제 블로그 포스팅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경우에 3만, 4만 명? 이게 거의 최대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30만 명 넘게도 본 게 있거든요. 사실 30만 조회수라는 거는 블로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고 저처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될 때 꼭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만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커버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도 고객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다 하면 그거를 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잠재 고객에게 알려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유튜브 영상이 바이럴이 돼서 막 30만 명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엄청 좋겠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 이제 업체를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잠재 고객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정말 아직까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을 유튜브가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요즘 10대, 20대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20대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운영하는 전화영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이버에서 대부분 검색을 하세요. 전화영어, 전화영어 추천, 뭐 미국 전화영어 이런 거를 검색해서 들어오시지 유튜브에서 처음에 검색을 하진 않거든요. 물론 유튜브에서 실제 수업 영상을 보려고 검색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이버 검색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5번째는 블로그가 기록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유튜브보다는 블로그가 기록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강의안을 만들거나 강연을 뭐 그런 할 때 PPT를 만들거나 아니면 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블로그가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작가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블로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년 전에 뭐 했는지, 6년 전에 뭐 했는지 이거 다 사실 기억할 수 없어요. 제가 아마 그걸 안 써놨으면 저 책을 거의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일기들을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제가 쓰거든요. 사진들도 많이 남아있어서 좋고요. 근데 유튜브는 그때그때 생각을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다시 찾아볼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 6번째 장점은 얼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유튜브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 목소리나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꺼려하시는 분께는 블로그가 정말 좋은 툴인 것 같아요. 물론 블로그도 나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은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글을 읽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치만 이제 사진 같은 건 내가 올릴 수 있지만 영상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블로그의 장점이라 저는 블로그가 너무너무 좋고요. 반면 블로그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파급력이 좀 적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 광고들도 많고 블로그 글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내 글을 열심히 써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외에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로그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제 블로그는 이상커플이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느낌하고 이게 유튜브는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래요 저래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 쓸 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나는 오늘 이랬다 저랬다 오늘 느낌은 이랬다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많고 저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블로그에서만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같아요를 너무 많이 썼나?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